2022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경매라방 제125강이고요. 건전항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 가처분 등기 1 이름도 길죠. 그런데 오늘 썸네일 제목에 보니까 선 가처분 등기 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0억 번 실제 오늘 소개시켜 드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경매 정보 그 사건 번호도 오픈해 드릴게요. 그게 뭐와 관련됐느냐, 그 가처분과 관련된 거라니까요.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었는데 그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가 A란 말이죠. 이거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A인데 A가 이제 B가 A한테 땅을 샀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B는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가처분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A의 소유권을 B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B 가처분했는데 B 가처분이 맨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저당권이 3건이가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1순위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죠. 경매 신청하니까 이걸 누가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한 12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년 정도 고생했어요. 대법원 결정까지 받아냈으니까. 근데 그게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4년 후에 이 땅을 얼마에 팔았더라? 이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다니까요. 42억에 팔았다니까요, 이거. 제가 이런 걸 공공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사기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기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사기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처분하면 또 선순위 가처분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 하나 딱 들으시게 되면 말이지요. 뭐냐면은 이러한 유행 물건만 찾아서 골라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지역에 선순위에 가처분돼 있는데 가처분에 의한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더라. 그럼 그거 다 낙찰받아 보는 거죠. 낙찰받고 나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2건이나 생성되어 있으니까 한 건도 아니고 2건 생성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건 번호 제가 오늘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 어디 다른 데서 이거 오픈 안 해요. 저도 사실 이거 고민했습니다. 이걸 과연 여기 라이브 방송에 유튜브상에서 공짜 방송인데 이걸 오픈해 말아. 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희 아들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 어떤 큰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런데 말아볼 하면서 그냥 다 이제 말씀드릴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보니까 이정아님 들어오셨네요. 이정아님, 네. 재웅 월드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 지셰프님 들어오셨네요. 지광원 셰프님, 보라미님 들어오셨고요. 대찬인생님 들어오셨네요. 또, 쇠수왕님이요? 쇠수왕님 들어오셨고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용 월드님 감사합니다. 말씀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영상물 밑에다 장황하니 말 속도가 빠르니 너니 이렇게 좀 그런 걸 보면 정말 짜증나요. 이게 제 말하는 속도가 일부러 제가 말을 속도를 빨리 합니다. 만약에 빠르면요. 화면 밑에 보면 톱니바퀴식으로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꼭 누르면요. 배속 기능이 있습니다. 0.75, 0.5 이런 식으로 하면요. 상당히 늦게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방송할 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너무나도 장황스러워요. 그런 분들 방송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보시면은 건전항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 가처분 등입니다. 이건 저당권 설정해달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요. 주택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 건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듯이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 달성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가처분은 허당이야. 근데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된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등기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일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은 그 집에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임차인은 어디로 전입신고하면 됩니까?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 지분으로 전입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가처분 등기 됐다는 것은 그 건물이 어쨌든 소유자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새로운 A라는 사람 임차인으로서 말이지 전입신고를 또 했어요. 근데 갑 저당권자가 말이지 나중에 이미 담보권 신청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러면 가처분이 이거 말소기준 권리 아니거든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저당권이다? 이걸 보게 되면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나? 그거 아닙니다. 예,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가처분이 뭡니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존하는 보존 길이 자기 어떤 권리. 예, 나 있잖아.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건전한권을 설정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어. 이런 자기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렇듯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이 임차인은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먼저 앞서 가처분 등기한 자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말소기준 권리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봐가지고 죽으면 죽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목적 달성을 다 하였느냐. 자, 하면 이제 조명을 하나 더 켜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요. 네, 됐습니다. 이건 이제 등기부등본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일부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보시면은 이제 저당권, 이게 자꾸 꺼져버리네요. 잠깐만요. 네. 토지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또 지상권 설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저당권과 지상권, 건저당권 설정이 2011년 4월 6일이죠. 근데 11번 건저당권 추가 담보 추가된 것이 2012년도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게 공동담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저당권에 돼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부기등기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토지에는 말이죠. 저당권하고 지상권만 설정되었어요. 그 뒤에 한 1년 한 6, 7개월 후에 건물까지 이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을 공동담보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일단 땅에는 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되었다. 이 토지 등기부등본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등기부등본, 이 건물 등기부 일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됐거든요. 소유자 이모 씨 앞으로 가처분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보니까 피보존 권리에서 건전한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입니다. 아마도 보니까 채권자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사람 있잖아요. 소유자 이모 씨에 대해 가지고 여봐 빨리 당신 건물 이 건물이니까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에 대해서 우리 조합에다가 빨리 담보 제공해줘라.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이렇듯이 아마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게 대위에 의한 일단 그 등기, 소유자 이모 씨에 대해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인데 여기 임의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는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다른 여기 또 있네 보십시오. 보시면은 자 보세요. 얼구상에 건저당권 이 건물입니다. 이 건저당권 2건 설정됐단 말이죠. 추가 설정 계약이잖아요. 그죠? 추가 설정 계약이야.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채무자 이모 씨에 대해 가지고 여봐 빨리 담보 저당권 설정해 줘. 그런데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설정됐죠. 그죠?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또 저당권 또 설정됐단 말이죠. 같은 날짜에 2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여기는 건물이니까 토지 해가지고 땅이 충북 정평군 정평읍 초중리 580-4입니다. 땅이. 요 땅 위에 이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같이 담보로 잡는 것이고 또 밑에는 보니까 이 땅도 담보 잡으면서 이 건물 해가지고요. 이건 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이 건물을 또 이제 추가로 이 담보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말을 더듬어 버리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에서 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 달성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 달성 다 했다 하더라. 그럼 저당권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아 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은 이걸 막 오늘 내가 가처분을 다 끝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요건 지금 제가 경매 정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요. 뭐가 이렇게 많나? 경매 정보지 보시니까 청주 2013 타경에 8307 나옵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확대하겠습니다. 건물이 보니까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죠? 아직 거실 쪽에는 유리가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다음 로드뷰로 보니까 이번은 뭐 완전히 더 완공 다 돼 있네. 그죠? 완공 다 돼 있는 걸로 나왔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이잖아요.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땅과 건물을 이게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땅에 저당권하고 지상권 설정했다가 소유자 이모 씨라는 사람 말이지 지상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남청주 신용협동조합 채권자 입장에서 야 그럼 건물 이것도 우리한테 추가로 담보 제공해줘. 근데 이 사람이 꿈쩍도 안 하니까 확 해서 가처분한 상태에서 가처분 목적이 뭐지니까 저당권 설정된 게 이행 청구권입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앞으로 건물까지도 싸잡아가지고 등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완공 안 됐거든요. 완공이 안 돼도 등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법무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등기 절차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이런 것까지 막 저한테 전화 주시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우리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면 된다 하더라.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일단 등기는 될 수 있구나. 우리 여기까지만 알자 이거지. 거기까지 마시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송모 씨라는 사람이 3억 1,200만 원 선에서 이제 낙찰을 받고, 이번 사건은 이제 종결된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처음에 저당권과 지상권을 2011년도 4월 달에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건물에 이제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지니까 2012년 11월 12일 날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등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하고 가처분 등기에 의한 어떤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따닥 해가지고 저당권이 2건이 설정되었다. 그럼 어쨌든 봐가지고 이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담보 잡았기 때문에, 그죠? 담보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좀 예리하신 분들은 딱 캐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이 간혹가다 경매 나와요. 어떤 거 하니까 요것도 특히 이제 뭡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다가구 주택인데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토지상에 우리가 일단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서 권리 분석한다 이게 좀 토지상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 4월 6일 건전한권이잖아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기준 권리 어떻습니까? 2012년 11월 12일이잖아요. 소멸기준 권리 나와 있잖아요.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이고 건물은 보니까 2012년이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토지 건물이 일괄로 이제 경매가 넘어온다고. 이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일괄로 해서 이랬듯이 토지 건물을 같이 경매를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사이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집에 이제 이 물건 같은 거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임차인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근데 누구야? 갑은 뭐다?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요 사이에 전입신고가 있고 을은 뭐다?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그 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 이래 했을 적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을 적에 병과 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또 병과 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결국은 뭐다?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경매 정보지 보니까 토지에도 소멸 기준 나와 있고 건물에도 소멸 기준 권리 나와 있거든요. 야, 이거 헛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를 따진다. 어떤 주택 임차인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죠? 주택 임차인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 따지자 이거죠. 주택 임차인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 따지면은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상했을 때 뭘 기준한다? 이걸 기준합니다. 이거. 그죠? 우리가 이것도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판례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판례를 알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상회했을 경우는 건물을 기준한다. 이게 대원칙으로서 이제 언급을 해놨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지요.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이 뭡니까?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내가 전입신고했다 이거지. 건물이 깨끗한 상태에서 했다 이거지. 그럼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실행으로서 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예. 이래했을 적에 엄밀히 따지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토지도 낙찰받고 건물도 같이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토지 저당권 이후에 갑이 전입신고했으니까 이 갑은 토지 낙찰자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그런데 이 갑은 건물 저당권 이전에 전입신고했잖아요. 그러면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갑은 건물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토지 낙찰자가 곧 건물 낙찰자네? 그럼 따라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네. 그럼 따라서 뭐다? 건물 요것을 기준으로 한다. 일단 그렇게 하나 보시고 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강의할 적에 판례를 막 들이대야 됩니다. 왜냐면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팩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접근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제 판례를 상당히 많이 알았는데 요즘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다 판례를 이제 잘 모른다는 것이죠.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단 말이죠. 이렇듯 저당권하고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건물에도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되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임차인이 있네. 항상 우리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시점 그 기준에서 최우선 변제권 지정한다. 예를 들어 토지 저당권이 2000년도에 설정되고 건물 저당권이 2010년도에 설정됐다 치자 이거죠. 그럼 2000년과 2010년 하게 되면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금액이 상당히 틀릴 겁니다. 이러했을 적에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은 뭘 기준할 것이냐, 이걸 기준할 것이냐, 이걸 기준할 것이냐. 일단 이걸 기준해야죠. 왜냐면요. 토지상의 저당권자 이 사람을 기준을 안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기준하게 된다면 2010년도로 기준하게 된다면은 그럼 예를 들면 토지상의 2000년도 저당권 설정한 이 사람은 이 입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죠. 왜냐면 자기는 이때 저당권하고 지상권 설정했다. 더더군다나 나대지 맨 땅에서 맨 땅에 대해서 땅을 담보 잡고 대출해 줬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말이지 건물이 일반 주거용 건물이 들었을지 상업용 건물이 들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나대지로 남아있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로 들어섰는데 우리는 이때 10년 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이때 기준할 거야. 이 토지 2000년도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이 사람은 10년 후에 내가 완전히 말이지 빠꼼이처럼 해가지고 10년 후에 이 땅에 분명히 주거용 건물 그것도 다가구 주택 말이지 이 들어설 것이다.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준 안 하고 이걸 기준하게 된다면은 금액이 안만 해도 2010년도 기준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10년 전에 저당권 설정한 이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기준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사례는 이제 두 건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에 상회했을 경우는 뭐 주택 임차인에 대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건물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를 상회하는 상태에서 건물이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이랬을 적에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뭐다. 건물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기준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자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뭐 왔다 갔다 해서는, 이제, 수원이네, 수원, 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가처분해가지고, 건전한권 설정된 게 이행 청구권 딱 되어 있습니다. SK건설, 지금 성경건설인데, SK건설에서 저당권 설정해달라 이거지. 근데 보니까, 이건 갑구고요. 얼굴입니다. 얼굴상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건전한권 설정해서 2009년 6월 25일, 여기 2009년 6월 25일이잖아요. 그죠? 2009년 6월 25일 접수제 매토 가처분에 기해서 건물 저당권 설정했다. 밑에 이것도 보니까 2009년 6월 25일 가처분에 기해서 이것도 어쨌든 목적 달성 다 한 거 아닙니까? 목적 달성 됐다. 그러면 저당권은, 가처분은 하나 이제 허당이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제가 너무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2부에선 30억 번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단 제가 요건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등 권리라는 가처분이 이랬을 적에는 그 가처분권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가처분은 허당이야. 일단 목적 달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적에는요.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졌는가, 그것만 딱 봐가지고 받아들여졌다면, 그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남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확인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가처분, 요건 표시는 했나 봐요. 가처분 있고요. 이것도 하나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이 청구권의 피보등 권리는 가처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매가 가처분에 의해서 하나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매가 진행되니까 박모 씨라는 분이 경매를 낙찰받은 것 같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2번, 요건 이제 법원에서 직권이 말소시킨 거예요. 2번 가처분 해가지고 이게 2번 가처분이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이다. 그때는 뭐다 이게? 2015년 2월 5일, 2015년 2월 5일 날짜 같죠, 그죠? 그럼 이때 이건 뭐다? 이게 법원에 직권 말소를 시켜준다.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시키는 거예요. 이런 직권 말소는 뭐다? 이거 우리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자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소유권자 촉탁 등기 신청서 안에 말소할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작성해서 그냥 담당 경매계에 물론 이제 경매계 가기 전에 먼저 접수를 받아야 돼요. 접수방에서 접수방이라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또 받고 그다음에 담당 경매계에 가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이제 말소시켜준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지원 같아요. 순천지원인데 이것도 전체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이미 이건 가처분이 그 전에 경매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요 2번 가처분 등기 말소됐잖아요. 그죠? 이미 경매라는 매각으로. 그러면 경매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소유권 이전에서 이미 경매를 해가지고 법인에서 이걸 낙찰받았거든요. 이 물건을. 법인에서 낙찰받으면서 요 가처분 보니까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요 건전한권 설정에서 2013년 12월 27일, 2013년 12월 27일이잖아요. 그죠? 요 나와있죠. 그죠? 접수 제 32,280호, 32,280호잖아요. 가처분에 기한 저당권이다. 근데 보니까 누가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따라서 국민은행에서 아마 임의경매 신청했겠죠. 경매 신청하니까 법인에서 낙찰받고 나아가서 이번 가처분은 쫙쫙 해서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이런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처분 등기 이 권자가 그 목적 달성 다 됐는지 그것만 우리가 천천히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이번에는 보니까 주로 이제 건전한권 설정됐는데 그거를 저당권 설정된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저당권 설정을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이번에는요
저당권 설정된 것을 말소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한 것을 말소해라.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로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지. 이판 사판 공사판이니까 막 그냥 채무자가 자기 친구를 불러가 야 친구야 빨리 저당권 설정해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신용보존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당권 가처분, 저당권 말소하라는 그런 소위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뭐 소유권, 뭐 저당권 뭐 설정된 게 말소, 뭐 청구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건저당권 말소 가처분 1 해서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보시면 나와 있네요. 11번에 건저당권이 쓱 설정됐어요. 11번에 구모심명이라니까 기술신보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저당권 이거 가처분이야. 이 저당권 가처분입니다. 뭐야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이게 없애라 이거지. 또 보니까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건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3순위고, 다음 그 전에 1순위, 2순위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사 뭐 이런 경우 3순위 저당권인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이걸 말소시켜버린 한들, 어쨌든 선순위 그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으면 어떤 나의 소유권을 존속 유지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당권 말소 가처분 등기 두 번째입니다. 성남지원 사건인데요. 성남지원 사건인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저당권 설정 8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보면 이 앞에 보니까 여기 4순위입니다. 4순위고 앞에 1순위, 2순위, 3순위 저당권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습니다. 우리가요, 경매 투자를 하시면 있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십니다. 봤을 때 경매 신청이 되었다 그러면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제가 다른 방송에 또 영상물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 채권자 확인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1순위가 했다. 이때는 뭐다? 대의변제 가능성 여지도 없고,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한 무익녀의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1순위, 2순위 가만히 있는데 3순위 꼬레비가 경매 신청했다고, 야, 이거 봐, 때로는 대의변제 가능성도 있고요.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의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안중에 젊어 당나라 이야기 하나. 그런 분들은 이제 경매하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경매 이거 투자하는 게, 나 장난치는 줄 압니까? 자칫 잘못하면 돈 까먹어요. 경매 투자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현 경매TV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짜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이런 강의하면 몇백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돈 안 받잖아요. 제가 돈 안 받으니까, 와, 안정현이 젊어. 저 돈 만 원 모양이 됐어서 돈 없어요. 별로. 돈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방송 들으시라니까. 방송 듣기 싫은 거야.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거 답답해. 어쨌든 봐가지고, 4순위로 저당권 설정했는데 꼭 보면 개인이 들어와요. 이게 법인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제공 안 잡아주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8번 저당권 가처분, 또 가처분해가 뭐 신보에서 열받는 거. 왜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요, 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 있었단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채권, 가뜩이나 이게 저당권 설정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서 자기는 또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을 받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같은 자기 채권의 전액을 다 회수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저당권이 뻑 들어오니까 신보에서 열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열받다니 확 켜가지고 말이야. 얘는 만약에 이게 저당권인데 우선 변제권인데, 신보 같은 우선 변제권이 가압류했다면 일반 채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야. 이거 죽여라. 또 밑에 보니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말이죠.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건저당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 저당권 이것을 말소해라. 근데 앞서 1, 2, 3순위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 최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은, 일단 이게 설사 죽이다든 밥이다든 우리 이런 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근데 또 봐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건지 신경을 안 써도 될 건지 그것 조사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푹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도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똥바가지 한번 뒤집어 써보시랍니까? 아이고, 참. 공부 단디 하면 A에 Z까지, 지금 안정의 경매TV 채널에서 A에 Z까지 훑고, 그 다음에 다른 채널 가셔가지고요, 그 개별적으로 어떤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A에 Z까지 나는 기본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널 가셔가지고 영상을 백날 들어봐보자. 진도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예. 사람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 말씀 잘 듣는 사람 있는 반면에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게 중앙지방법원 사건이고요. 보시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 건조당권 9번에서 건조당권 설정되니까 설정해가지고 김모 씨에서 다시 또 9번 저당권이 또 다른 김모 씨한테 이전이 되니까 이게 또 신보네, 그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가처분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건조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채권자 취소권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 질문 주시면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입으로 표현하기 좀 어설퍼요. 그럼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어때요? 네이버 지식인이나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채권자 취소권 치면 금방 다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보에서 9번 건조당권 뭐다? 가처분. 죽여라, 이게 죽여라. 근데 요건도 보니까 요거는 2순위입니다. 이 앞에 1순위겠어요. 1순위 사람권자 이렇게 경무 신청해 버렸어. 우리는 이게 참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죠?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물건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제 여기서 일부 방송을 마치고 일부 방송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4년여 만에 요건 제가 펼쳐드릴게요. 이게 수원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2015년에 4년 정도 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 경매 사건 보냈는데 이거 메모하십시오. 이거 메모. 이 수원 2018경에 29,668호예요. 8호고 또 이게 보면은 가처분 등기돼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에 하나, 둘, 세 건이 설정된 상태에서 B 사람이 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니까 12억에 7명이 공동투자, 공동낙찰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아마 소송 끝해가지고 2015년도 11월 달에 법인에다가 42억 2천억만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 차익입니까? 30억이잖아요. 30억. 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화면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뭡니까? 우리 몇 강이죠? 오늘은 125강인가요? 네, 125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을 마치도록